정 총장이 연행된 사실이 육군본부 지휘부에 전해진 것은 사건 직후인 저녁 7시 30분경이었다. 괴한에 의해 납치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분쯤 후엔 신촌에서 만찬을 하고 있던 장태환 수경사령관, 전병주 특전사령관 등도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고 급히 각자 부대로 출발했다. 육군본부 상황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지휘부 인사는 윤성민 참모차장이었다. 윤성민 차장은 상황장교로부터 정승화 총장이 괴한들에게 납치되었으며 공관지역 일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윤 차장은 저녁 8시 10분을 기해 수도권 일원에 대간첩 작전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후 모든 군경 초소에 총장 납치 차량을 찾도록 지시했다. 저녁 8시 10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자 바로 보안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본 병규수 6본 보안부대장은 지체 없이 윤성민 차장에게 정 총장은 11.6 사건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합수부에서 연행한 것이고 합수본부장이 대통령에게 보고 중이라고 설명해주면서 사태 오인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휘 조언을 해주었다. 신촌 만찬에 참석했던 김진기 헌병감도 6본 상황실에 달려온 뒤 구정길 대통령 경호대장과 3차례 통화해 합수본부장이 대통령에게 보고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녁 8시 30분경 이를 윤 차장에게 보고했다. 장태환 수경사령관도 저녁 8시 40분경 수도경비사령부로 돌아가던 중 윤 차장한테서 그때까지 파악된 정확한 상황 정보를 무전으로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저녁 8시가 지났을 무렵에는 6본 지휘부는 물론 장태환 등 정 총장 계열의 장군들도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알게 되었던 것이다. 5.18 특별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무렵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시의 통화 녹취록에는 윤성민 참모차장이 밤 8시 50분경 이건영 3군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정 총장이 납치된 것이 아니라 수사상 필요 때문에 연행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부관한테 얘기 잠깐 들었는데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7시 40분에 권정달 대령이라고 권형달? 권정달. 보안과 정보차장하고 우경련 대령. 우경련? 검수단장. 그래서 아마 총장님을 납치해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약간 확인해 보니까 그 안가 사건 때문에 한번 조사하려고 한 것이 이후에 사건이 이렇게 됐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나가야 사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총장님이 그래서 내가 말이에요. 지금 모든 부대들은 그 부대 이동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허가하기 전에 동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검문소에다 전부 다 지시를 해가지고 그 총장님 얼굴을 통장님이 탓이나 아니나 전부 다 붙들어라 말이야. 총장님을 신고하는 게 있으면 좀 붙들어라. 내가 그렇게 지시를 지금 헌병한테 해놨는데. 그러니까 총장님 그럼 내가 어디 갔냐 해보니까 보안사령관이 그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보안사령관이 그래요? 나하고 통했습니다. 지금? 그럼 뭐 그렇게 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없고 진돗개는 그것을 지금 취소라고 그랬어요. 이 녹취록에는 윤성민 차장이 나와 통화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나는 윤 차장과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정 총장의 연행이 납치가 아니라 합수부에 연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윤 차장이 알게 된 것은 변규수 6본 보안부 대장의 보고를 통해서였는데 아마도 그 통화를 나와 통화한 것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납치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나와 통화했다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그 시점에서 참모총장 직무를 대행할 위치에 있었던 윤 차장은 정 총장이 납치된 것이 아니고 합수부에 연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상관인 국방장관에게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어야 했다. 장관이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안 된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예하 지휘관들에게 사실 그대로 전파하여 자신의 상황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수습해야 했다. 그런데 그는 6번의 일부 참모진과 이건영 3군 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에게 합수부가 11.6 사건과 관련해
정 총장을 연행했다는 사실만 알려주었을 뿐 합수본부장이 정 총장 연행을 대통령에게 보고 중이라는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정 총장이 괴한에게 납치된 것으로 알고 수도권 일원에 발령한 대간첩 작전 진돗개 하나도 즉각 취소해야 했는데 윤 차장은 오히려 저녁 8시 20분 1군과 3군 지역에 진돗개들을 추가로 확대 발령하였다. 예하 지휘관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혼란이 가중되자 저녁 8시 40분 진돗개 둘을 해제하더니 밤 9시에는 다시 정군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처럼 6본 지휘부가 비상 발령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윤 차장은 밤 8시 50분경 구 공수여단의 출동까지 명령했다. 한편 총리공간을 나와 다시 30단에 도착한 장군들은 노재용 국방장관이 최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 다시 행방을 감췄다는 사실과 정 총장 계열 지휘관들이 병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30단에 있던 군용전화로 직접 군 수뇌부와 주요 지휘관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며 병력 동원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렇게 30단에서는 장군들이, 보안사에서는 보안사 요원들이 각각 장태환 사령관 등이 병력 출동을 요청한 부대 지휘관들에게 정 총장 연행 배경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실 등을 설명하며 오판으로 인한 병력 출동이 없도록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다. 30단 장군들이 병력 동원 자제를 호소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통화했던 군 수뇌부와 주요 지휘관은 김용유 국방차관, 윤성민 육참차장,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 김학원 1군 사령관, 진종채 2군 사령관, 한철수 3군 작전처장, 배정도 26사단장, 송길남 수도기계화 사단장 등이었다. 그러한 노력 끝에 마침내 유학성 장군은 밤 11시경 윤성민 차장과의 통화에서 그 어느 쪽도 병력 동원을 하지 않는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유고가 될 경우에는 육군 참모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국군 통수계통과 군 지휘체계는 유지된다. 12.12 당시 국방장관이 잠적해버림으로써 지휘통신축선에서 스스로 이탈된 상태였고 육군 참모총장은 연행되었기 때문에 국군 통수계통과 군 지휘체계는 대통령, 국방부 차관, 육군 참모차장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군대에서 지휘관은 절대로 지휘축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 최전방에서 전투를 지휘할 때에도 반드시 무전병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바로 극가달기다. 자기가 지휘해야 할 부대나 부하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지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 총장의 유고로 총장 직무를 대행해야 할 윤성민 참모차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일절 보고하지 않은 채 참모진을 데리고 수도경비사령부로 이동해버렸다. 6본 예하의 모든 부대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통신축선에서 벗어남으로써 지휘관의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육군 전체의 지휘체계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윤 차장 등 6본 지휘부가 그날 밤 황급히 수도경비사령부로 이동했던 것은 박희도 장군의 일공수여단이 서울로 출동했다는 잘못된 정보 보고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나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5.18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알게 되었다. 재판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당시의 상황이 눈으로 보듯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박희도 일공수여단장은 그날 일과가 끝난 뒤 퇴근해서 30단 초청 모임에 참석 중이었다. 부여단장인 이기룡 대령 역시 퇴근해 영내에 있는 관사에서 쉬고 있었는데 저녁 8시 10분경 일찍 사령인 이소령이 육군 본부로부터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대령은 즉시 상황실로 가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일공수여단은 특전사령부 예하부대지만 11.6 사건 이후에는 수도경비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고 있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자 이기룡 부여단장은 전 부대원을 비상 소집하고 작전 지휘권자인 수경사령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마침 박희도 여단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대령이 그때까지의 상황을 보고하자 여단장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이대령은 그제야 여단장이 30경비단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시 20분경의 일이었다. 9시쯤 됐을 때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여단으로 전화를 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전 부대원을 무장 해제시키고 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구공수여단에 이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막상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수도경비사령부로부터는 아무 지시도 없었고 통화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정병주 사령관은 그 후에도 5차례 정도 같은 지시를 했는데 아주 급박한 어조였다. 이대령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돼 있는데 특전사령관은 거꾸로 부대원의 무장해제를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전 부대원을 무장해제시키라는 것은 부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조치인 만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이대령은 박희도 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보고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육군본부에 가서 작전 지시를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해 여단장의 승인을 받았다. 이대령은 밤 9시 10분경 작전 참모와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부대를 출발해 육본으로 가는 길에 제1한강교에서 검문소를 통과했는데 검문소 헌병은 이 사실을 즉각 상부에 보고했고 이 보고를 접한 하석원 작전 참모부장이 1공수여단의 서울 출동으로 오인하고 밤 10시경 1공수여단이 박희도 여단장 지휘 아래 서울로 출동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를 해버렸다. 이 소식에 놀란 노재현 장관이 또다시 미 8군 영내로 피신함으로써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다시 지휘공백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노 장관이 피신해버리자 윤석민 차장도 육본 지휘부를 이끌고 수경사로 이동한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1공수여단이 출동했다는 보고가 이미 오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장태환 사령관이 고의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이다. 하석원 참모부장이 국방장관에게 1공수 서울 출동이라고 보고하기 전인 밤 9시 50분경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장태환 수경사령관에게 전화로 1공수 출동 얘기가 있어 확인해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내가 이순길 부사령관을 1공수에 보내서 출동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알려줬던 것이다. 윤석민 차장이 지휘하고 있던 6본 지휘부는 밤 10시 10분경 하석원 참모부장이 장태환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6본 지휘부가 수경사로 이동하겠다고 통보해줬는데 이때에도 장태환 사령관은 1공수여단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6본 지휘부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수경사로 옮겨가지 않았을 것이고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장태환 사령관은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한 채 자신의 부대로 이동해온 윤석민 차장 등 6본 지휘부 장성들을 독려해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병력을 출동시키도록 강요했다.